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의 급락에 반하여 강보합 정도로 3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반면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2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상에서 삼성전자와 프로텍을 함께 영상을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위를 목적으로, 그리고 5G 기술력, 그리고서 프로텍은 반도체 생산을 100배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프로텍의 갱본도 장비와 삼성전자의 향후 가치와 성장에 있어서 한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가의 차트만 다를 뿐이지 기업적인 내용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의 급락의 장세는 수급 상황, 특히나 국내에서는 대주주 요건 3억 원에 대한 시장에서의 급락으로 나온 상황이지 기업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바닥권에서는 조금 더 추매를 했지만 주식을 오래 하지 않은 주린분들께서는 고점에 매수하시어 불안한 상황에 있기에 관망을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지수의 상황은요, 거래량은 오늘 소폭 늘어나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현재 780포인트인 코스닥 지수는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고 더 밀린다 손치더라도 350위 정도에서 형성이 되면서 기간 조정의 모습 내지는 단기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800은 넘을 거라고 보는 관망의 지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면에 고객 예탁금이 54조 원에 육박을 하니 저점의 대기 매수 세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됩니다. 대선도 이제 미국 대선은 7일, 8일 정도가 10여일 정도 남아있죠. 불확실성의 해소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와 5G 기술력 장비에 대해서 지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제1세대인 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한 재계의 별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도 마무리 지어지고 1인 독주 체제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오르면서 그와 같은 것은 많이 희석됐다라고 봅니다. 5년, 6년 동안의 병실에 누워 있어서 회장의 대리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용 회장이 물론 난관은 있지만서도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업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더 이상의 배당만 받는 주식이 아닌 가치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거머쥘 수 있는 기업의 방향성이 분명한 기업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5G 기술 장비에 대한 것을 제3세계 등이나 기타 북미 쪽, 유럽 쪽, 전부 인도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밀어주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국경 분쟁 인도로 인해서 5G 기술 장비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2위권의 장비 기술을 진입을 목적에 두고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진입을 하고 이제 아들이 비메모리 시장 세계 1위를 진입을 목표로 삼성은 성장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히 1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비메모리 시장 1위 업체는 대만의 TSMC고요. 글로벌 점유율 53%가 넘는 반면에 현재 비메모리 삼성의 점유율은 아직 18% 정의 선이고 향후 10년을 목표로 하지만 저는 3, 4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간격이 확실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비메모리 시장에서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Extreme Ultraviolet,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MSL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 의하면 대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네덜란드에서 귀국했다. 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기술력 우위를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 즉 뉴 삼성을 선언한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제 1세대인 이건희 회장은 고인이 되셨고 이제 자식의 제3대째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 이르는 뉴 삼성 선언을 하고 비메모리 세계 1위를 진입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세계의 1위 기업이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모습도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소폭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조정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6만원 선에서 말입니다. 6만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신고가를 향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 동향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좀 일이 바쁜 관계로 2시 35분을 향하고 있고요. 잠정적이긴 하나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3만 주, 기관 투자가는 58만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동향은 삼성전자를 매수한 상태이고요. 어제는 기관이 68만 주를 샀고 오늘은 58만 주를 잠정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지수 관련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0억 원을 기관들은 순매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2,000억에 해당하는 그것을 고스란히 외국인이 현재 받고 있는 모습이다. 오랜 동안 주식을 해보다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북한에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하게 주식을 사들입니다. 반면에 국내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마치 전쟁도 일어날 것처럼 주식을 내다 팔죠. 학습 효과에 의한다면 그럴 때마다 외국인은 지속 거두어들였습니다. 어제 상황도 마찬가지죠. 대주주 3억 요건에 의해서 기업의 훼손 가치는 나오지 않고 다만 수급이 꼬인 상태에 그런 것일 경우는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매수한다는 것을 지난 수십여 년간의 주식 경험에 의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기관 투자가들의 코스피에서의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관망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여전히 많이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에서는 2천억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편 프로텍 장비는 최근에 급락을 이루어 있죠. 기업적인 환경도 다시 프로텍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ASML의 회장과 만나서 노광장비를 9대 정도를 더 추가 발주했다라고 기사화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삼성의 반도체 후공정 주도권의 탈환에 나섰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고요. 현재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2021년 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르면 연말에도 12월경에 또는 11월경에 무슨 MOU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2, 3년 정도를 지켜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후공정 시장 탈환에 나섰다. 현재 대만 TSMC는 삼성을 제치고 애플의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주목받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2016년 공정에 도입해서 현재 대만의 TSMC는 삼성의 애플의 AP 물량을 전부 독점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2008년, 2016년도를 대단히 실망스럽게 봅니다. 2008년 정도라고 한다면 애플은 앱 프로그램, 앱 위주로서 휴대폰의 공정을 더 발전시켰고 하드웨어적으로 삼성은 했었죠. 결과론적으로 애플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16년제도 안일하게 애플의 물량을 TSMC와 삼성이 함께 애플 AP 물량을 납품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전량 TSMC에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2020년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삼성은 뒤늦게 후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도약을 목표로 전진하는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 노광 장비죠. 함께 후공정 기술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팬아웃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제조는 웨이퍼의 공정을 진행해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전공정, 웨이퍼의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으로 반도체 제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키징 공정은 바로 이 후공정에 나타나고요. 대단한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패키징 핵심 기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웨이퍼 WLP 2016년 팬아웃 패키지들을 도입해서 애플의 파운드리 물량을 독점하게 되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06년부터 애플의 아이폰용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AP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했는데 TSMC는 2016년을 기점으로 이 패키징의 팬아웃 기술을 도입하면서 애플 파운드리 물량을 전량적으로 삼성이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죠.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에 따르면 2016년 TSMC가 팬아웃 기술로 제품 양산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와 양분하고 있던 애플의 모바일 AP 위탁 생산 물량을 독점하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늦어도 2021년 초는 팬아웃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AP를 양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해까지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후공정에 단행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지는 팬아웃 패키지 시장 규모, 선두 TSMC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고 언급이 됐죠. 프로텍이 반도체 생산성을 100배 증대시킬 갱본도 설비를 지난 6월에 한국기계연구소와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도 출원한 상태고요. 고객사 양산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빼앗았죠. 곧 S 삼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9월 1일자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후공정 프로텍의 갱본도 장비를 주목해야 할 상황이고요. 현재는 어저께에 아주 큰 주가 하락이 나타냈죠. 지금도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프로텍도 50원 빠진 25,000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봐도 지나치게 과매도 영역이 있죠.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대감으로 오른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이때 9월 1일자에 해당하는 것이 30분 만에 상한가를 치닫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계속 한 달 반 정도는 3만원에서 지지를 했는데 글로벌 약세 그리고 대주주 요건에 의해서 이와 같이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25,000원보다 아래인 24,9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가라고 한다면 기회이고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결과로 주가는 보답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텍의 외국인 물량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47만 주 4.3%에 해당이 되네요. 4.3%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죠. 조금 더 던진 상황이고요. 4.44%. 최근 한 달간 정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4.7, 4.6%대 그렇게 물량이 줄여간 그런 모습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테스트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다시금 누군가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프로텍의 기관 투자가들은 왜 들어오지 않나 라고 반문하실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프로텍은 유통 물량이 대략 360만 주에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더욱더 줄어든 상황. 장기 선취매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물량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은 현재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몇백 주, 몇천 주 정도 살 수가 없죠. 몇십만 주, 몇십만 주 사야 되는데 유동 물량은 과히 많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7만 1000주 정도가 거래량이 나오고요. 의외는 좀 더 많은 모습이죠. 2만원 선에서 올랐던 분들 또는 손절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텍 상황은 그런 거고요. 어쨌건 지수는 지금도 다시 양시장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최소 이번 주 정도는 지수 코스닥 지수도 들여다보면은 이와 같은 770선 또는 더 750선 정도, 그래서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저점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매수해 놓고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줄인 분들이 많은 시기에 그냥 관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자 저가에 담아놓는 그런 모습들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장은 마치지 않았고요. 2시 45분인데 화요일장 역시나 하락세이면서 주가는 이렇게 관망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현재 거래량은 조금 늘어난 모습이고요. 지금 이곳을 보니까 나스닥의 선물은 약간 19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요. 아시아 시장 한번 볼까요? 니케이도 역시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16포인트.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역시 약보합. 그리고 홍콩의 항생은 225포인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남은 오후 편안하게 여유로운 모함으로 본업에 충실하시기를, 그리고 힘든 장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